오늘 강사님은 우리 지역 분이신데요.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웃음 박사 김영식 교수님을 초대하셨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은 웃음으로 소통하라, 시간을 살리는 웃음, 웃어버리기 등 다수 책을 출간했으며 방송 또는 국내외 7,500회 강연을 통해 웃음과 건강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금요일장 포럼에 강연을 흔쾌히 하게 주신 우리 김영식 교수님을 연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이렇게 세 번째 불러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경총이 활동하신 역사상 세 번을 무대에 오른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이어서 제가 요즘에 굵직굵직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박수소리입니다. 경제와 박수소리는 굉장히 맞아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박수소리와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서 삼성병원, 원자력병원 수많은 병원의 암 환자들을 웃음치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요즘에는 어떨 때 보면 병원의 환자들보다 일반인들이 박수소리가 더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정읍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보니까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해도 박수를 안 칩니다. 그랬는데 그 이렇게 팔짱 꼈던 분들을 제가 손을 풀게 하고 박수치고 함께 웃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색이 달라져요. 얼굴 화색이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아침 우리 광주경청의 박수소리는 그나마 건강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박수소리가 크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박수소리가 크고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함성소리가 큽니다. 행복한 사람은 웃음소리가 큽니다. 이 세 가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박수치면서 웃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10초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돌아가는 방송도 없고 조금 마음은 편안합니다.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면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과 성공과 행복, 이 세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중앙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박수와 함성, 웃음 함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맨날 하지만 쪽팔려요. 이게 사실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남부대학교 학생들은요, 이렇게 박수치고 웃는 걸로 시험을 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음으로 시험을 봐서 학점을 주는 교수가 저입니다. 제 교양 과목이 행복학개론이라는 수업입니다. 저는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행복, 2000년, 3000년 전에 이야기했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플라톤의 행복론,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가서 여러분이 검색하면 여러분이 평생 읽지도 못할 분량의 행복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공부했던 사람은 과연 행복한가? 옛날 2000년 전보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기적이다.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나게 해주고 여러분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새벽 4시 그 이른 아침에 별을 보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번다. 근데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한테 쉽게 지갑을 열어준 줄 아냐? 아니다. 나도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웃을 때 쪽팔려 죽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돈을 옮기려면 너희들 세상 나가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나마 내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한테 웃었더니 세상이 나한테 다 열어주더라.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태어났든지 내가 어디 대학을 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Who are you? 너 누구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야. 너 뭐 할 줄 알아? 남들보다 뭐가 달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야? 바로 only one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한번 웃어봐. 네 인생이 바뀌어버릴 거야. 하면서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진짜로 웃어버리거든? 진짜로 웃는 걸로 시험을 봐요. 여러분, 평가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웃음도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 4명씩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렇게 웃고 있으면 딱 보면서 A, B 플러스 C 점수가 딱딱딱 나갑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떤 학생이 A를 받느냐? A 이상의 학생은요, 가장 중요한 게 진정한 웃음은 눈을 보면 합니다. 예, 눈을 보면 눈꼬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약간 5초에서 10초가 지나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약간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웃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지러지게 웃을 때 애기들 눈빛을 보세요. 때려도 안 멈춰요. 맞아도 안 아파요. 왜 그럴까? 바로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그렇게 많이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도지너스라는 말과 몰핀이 합성합니다. 천연 마약이라는 뜻이에요. 천연 진통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A 이상 맞는 학생들은 거의 정신없이 웃으면 넘어갑니다. 저거는 진짜다. 그러면 A 이상을 줍니다. B 그룹의 학생은 어떤 학생을 B를 주느냐?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은 웃지 않아요. 근데 먹고 사는 의지가 강해. 그래가지고 목소리 그냥 눈을 부라리고 열심히 합니다. 야들이 주로 알바생들이에요. 먹고 사는 의지가 강해. 어차피 내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에요. 요거는 B나 B 플러스를 줍니다. 자, C 그룹은 어떤 학생들이 C를 받느냐? 목에서 걸려서 안 나옵니다. 목에서 걸려서 안 나오고 가슴 흉선에 에너지선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웃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C나 C 플러스를 줍니다. C나 C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요, 그날 인생 살기 싫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항상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학점을 줍니다. 자, 레포트 점수는 어떻게 주느냐면요, 20점의 점수를 채우는데 학교 안에서 학생이 저를 만났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면 점수가 없어요. 점수가 없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자리에서 15초 이상을 웃으면 제가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15초가 지나가면 오케이! 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학생은 그 자리에서 무도경학과 김영식입니다. 여기까지 찍히면 30초 찍힙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2점이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자, 저를 못 만났을 때는 학교 어느 공간이든지 제가 지정해준 스마일 존이 있습니다. 공원, 어떤 건물 앞, 거기서 친구랑 또 셀카로 혼자 박수를 치고 웃는 영상을 15초 이상을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2점의 점수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거실이나 방에서 웃었다. 이때는 트리플 3점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거의 부모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빠요. 얼굴 보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술이 취해갖고 아파트로 올라왔어요. 둘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몇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냥 학생이 아들도 술이 취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둘이 딱 내렸는데 8층에서 내린 거야. 802호 앞에 둘이 딱 섰어. 아버지가 딱 째려보는 거야. 왜? 내 집인데. 그걸 딱 밑에서 훑어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저도 많이 뵌것 같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웃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직장을 잃고 강제 퇴직당했던 아버지가 집에서 매일 담배만 피우고 TV만 보던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웃으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 머리를 갖다 때려버리네. 너 이 새끼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응?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어? 아빠 나 숙제해야 되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웃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왔어요. 두 번째 영상이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조금 펴졌습니다. 마지막에 웃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멘트가 찍혔냐면 좋구만. 그 멘트가 찍혔어요. 세 번째 영상이 온 후로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양복을 다려입고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내가 자식들 앞에서 언제 이렇게 웃어봤을까라는 인생의 회한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경력직으로 옛날에 일했던 그 경력직의 사원을 뽑는 곳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저에게 아주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준 일도 있고요. 유방암 항암 치료를 하던 엄마가 딸하고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웃다가 통곡을 하면서 딸을 안고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다. 우리 딸 덕분에 나 오랜만에 웃었어. 엄마 정말 열심히 해서 나 이겨낼게 하고 그 두 딸이 엄마하고 딸이 안고 통곡을 하면서 매일 엄마하고 딸이 박수를 치고 웃다가 어머니가 그 암을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저는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작은 대학에 근무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으로 저는 만들어주고 싶고 나를 만났으니까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식들한테도 항상 웃어줍니다. 우리 아들 최고.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항상 웃으면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아버지 93%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다 죽겠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들어갑니다. 집에. 응? 어머니는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 못 살겠다고 들어가요. 이러니 애기들이 어때요? 아버지가 누르는 번호키 소리를 들으면 다 들어가 버려 방으로. 왜? 아버지 번호키는
애들이 들으면 알아요. 띠 속도가 이 정도. 거기다 술 한잔 드셔버렸다. 몇 번을 눌러. 아, 우리 아버지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시구나 하고 다 들어가버려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초 웃음의 기적입니다. 3초만 노력하면 내가 사는 공간을 행복한 공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요, 우리 뇌를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꼬리가 2개가 있습니다.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위에는 눈꼬리, 아래는 입꼬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볼 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다고요? 눈꼬리, 입꼬리. 네, 2꼬리가 가까워질수록 놀랍게도 얼굴 근육의 전기 작용에 의해서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곧바로 시상하고에 네 주인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3초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2꼬리를 가깝게 이렇게. 하나, 둘, 셋.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떤 분은 쥐나쁜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올렸더니 얘가 떨려. 예. 자,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얼굴 한번 봐주시게요.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했는데요. 혼자 웃을 때는 혼자 좋았는데, 혼자 미소를 지었을 때는 혼자 좋았는데, 둘이 마주보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집에 들어가실 때 번호키 누르기 전에 3초만 문 앞에서 네, 하시고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 가족에게 여보 하고 웃고 들어가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에 앰뷸런스가 바로 옵니다. 여보 왜 그래?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네, 아내가 이렇게 웃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러더래요. 아야 하던 대로 해라.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런데요,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을 하고 한 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아빠가 들어오면 다 환하게 웃어주더래요. 이게 바로 변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건강이 좋은 웃음 뭐라고 그랬죠? 첫째, 크게 웃자. 두 번째, 길게 웃자. 세 번째, 온몸으로 웃자. 이것을 그렇게 말을 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로. 자,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시작.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엔돌핀이 팡팡팡 솟아오른다. 아리아리랑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또 아침부터 정신을 맑게 해드리기 위해서 꽹가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꽹가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상쇄의 의미가 있죠. 풍물을 할 때 상쇄가 꽹가리를 잡잖아요. 이 쇠소리는 원래 저희가 그 음파를 분석해 보면 뇌에 가장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 에너지를 맑게 하는 게 꽹가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물놀이를 듣다 보면 꽹가리 소리를 계속 아이들한테 들려줬더니, 유치원 아이들한테 들려줬더니 계속 듣다가 애들이 요것부터 움직이더래요. 네, 머리부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 움직이고 가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머리를 맑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마치 장단으로 치면서 한번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시면 집에 가서도 다 기억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 다시 크게 웃고 길게
학교를 전대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갖고 평생 써먹던 것을 영어를 배워가지고 앵콜 이런 거는 쉬운 영어입니다. 굿 이런 것도 쉬운 영어입니다. 이런 거 자꾸 쓰세요. 대한민국이 굿을 많이 해갖고 나라가 굿해야 그랬잖아요. 자, 제가 개발한 웃음 여가 중에 웃음 굿이라는 게 있어요. 남을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웃어주는 거. 이게 웃음 굿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나 잘 되라고 박수 치고 웃어줘요? 각시가 해줘요? 서방님이 해줘요? 네? 남편이나 이 아내는요, 눈만 맞으면 웬만하면 뭔 말을 안 하려고.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여보, 나 좀 봐봐. 남편들은 99% 뭐라 그래? 듣고 있어, 말해. 왜 그래? 눈 맞으면 솔직히 말해보니까. 우리 오늘 솔직히 이야기 좀 해보게. 여러분, 부부가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결과 좋은 적 있으면 내놔보세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야.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요거 하나 꼭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국민운동이 바로 범국민 웃음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갑고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따뜻합니다. 죽어있으면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이미 반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 또 우울증 환자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만 웃음치료 해버리면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뇌 속에 그 칩을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걸 A10 영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얼마 가지 않으면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탈모 치료기 나온 거 보셨죠? 모자처럼 쓰면 거기서 적외선과 LED 광선이 나와서 두피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머리를 굽게 하고 머리를 나게 하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모자처럼 쓰고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을 전기 자극, 광선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걸어가다가도 기분이 나쁜데 딱 누르면 모두 끄면 그냥 가요. 이게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6,000명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 36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뭡니까? 암입니다. 2위가 뭘까요?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4위가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급해요. 재미없으면 확 죽어버려요. 응? 기분 나쁘다 죽어버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살을 하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 인생이 재미없으면 뒤로 죽어. 강이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살리려고 깨달도 치고 웃고 막 노래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더라고 보니까. 예. 바로 여러분 암,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자살, 수많은 질병들은요 사실 웃음과 관련이 큽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저를 만나서 통곡하고 우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 나 좀 웃게 해주세요. 이게 돈을 싸들고 옵니다. 제가 20년 전에 광주에서 깽가리 치고 웃을 때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라이 미친놈.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 좀 묻게 해달라고 줄을 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뇌혈관계 질환,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인 줄 아시죠? 예, 압력솥을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솥이 팍 끓을 때 마지막에 그놈을 응축해갖고 피쉬 하고 나오니까 그때 뜸이 들여져갖고 밥이 맛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뭔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소자라는 한자를 보면 대죽자에 허리 구부릴 요자예요. 대가 허리 구부릴 때 나는 소리, 픽 바람 빠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그렇게 해도 바람 한 거 빠져보면 그날 행복해져 버려요. 응? 둘이 싸우고 나서 남편이 찔벅찔벅 건드려. 아, 미안해, 안 할게. 옆구리를 자꾸 건드려. 이렇게 각시가 뭐라 그래. 하지 마라고. 그러다가 이제 간지러우니까 바람이 픽 빠져. 하지 말라고. 염병 하면 이제 그날 이제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 바람이 안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이빨 깡 누르고 중리산이 하고 죽어버려. 예. 그러니까 이 바람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심혈관계 질환. 최근에 제 주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90%가 50, 60대가 90%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이 타이트라는 어원입니다. 조인다는 어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뭘 조이느냐? 스트레스는 혈관을 조입니다. 혈관에 혈액을 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오는 겁니다. 급하게 화내는 사람들, 또 그걸 참는 사람들 전부 똑같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갈머리 없고 미친놈은 절대 이걸로는 안 죽어요. 왜? 건강하거든요, 뇌가. 여러분, 건강이라는 용어는 헬스라고 하죠. 헬스의 어원이 뭐냐? 헬렐레 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헬렐레 하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헬렐레 하고 다니면 행복하다니까요. 네. 자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음은요,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범사회적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유전됩니다. 대부분의 질병도 자식에게 유전돼요. 왜 그럴까요? 유전자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의 과학자가 이걸 증명을 해냈잖아요. 유전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웃음이었어요. 그 부정적 유전자가 붙어 있다가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가를 봤더니 즐겁게 웃을 때 이게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에너지, 한스럽고 슬프고 우리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한스러움을 우리 자식한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가 27살부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웃자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저 만나면 아이고 그때 그 인상 썼던 어르신들이 아이고 김박사 하하하 웃어야지. 제가 불교 방송에서 3년 동안 아침에 김영식의 웃음 세상 해가지고 뉴스 시간에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3년 동안 웃음 칼럼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지스님들이 전화를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놈은 불교 방송에서 뭐더는 짓거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아따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스님들이 저를 많이 보려고 해요. 예. 또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이 떨어지면 또 저를 불러요. 그럼 막 박수 치다가요. 지갑을 자연히 열고 헌금이 많아져요. 그러나 일단 흙으로 남아요. 최근에 다음 주에는 제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 인문학 특강을 가거든요. 웃음은 정치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구적 위기의 시대.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에서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를 치시면 제가 쓴 칼럼이 나올 겁니다. 영구적 위기의 시대의 행복 찾기. 제가 작년 11월에 광주에 있는 신문에 제가 계속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영국의 콜린스라고 하는 사전에서는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전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2022년도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키우라는 단어였죠. 바로 러시아와 이 전쟁,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키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떴다고 하는데 그 단어를 제치고 올라간 게 바로 영구적,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permanent crisis. 영구적이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해서 영구적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 정식 단어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아주 빠른 속도를 지금 느끼고 계시죠. 휴대폰의 변화 속도와 세상의 변화 속도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속도입니다. 지금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기업은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중동에서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큰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오는 줄 아시죠? 바로 화폐가 바뀝니다. 금융의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전쟁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 기후위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것인데 지금은 현실로 와버렸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도 위기이지만 북극이나 남극에서 그 얼음에 녹았던 수많은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남았을 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 빈대가 많이 출몰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곤충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하는 일들. 올해는 제가 보니까 송충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 학교의 나무가 반이 고사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전염병, 사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코로나 때 맞았던 주사의 역작용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금융위기,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이 금융에 대한 것도 계속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의 금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 것이다. IMF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거를 당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회사 앞에 영어가 붙었다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주가 누구냐는 것이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글자가 은행 앞에 있었어요. 우리 은행 앞에 지금 대부분이 다 영어입니다. 그것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영구적 위기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부터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건강, 내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자산, 내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기계들을 그때그때 잘 정비를 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60일 동안 비를 내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광주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누수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지붕 위에 있는 연통을 낙엽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물들이 고여서 지붕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이제 폭설이 얼마만큼 내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동차 점검도 잘 해야 되고 집 주변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바로 지금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는 것이 첫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칼럼에 썼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 적은요, 해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 중에 내 적이 있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잠자는 사람이에요.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인간의 행복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관계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해낸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웃어주면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작은 단위인 내 가정부터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첫 번째로 가정이에요. 가정 이전에는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았고 남과 비교하기 위해서 살았고 내 친구가 어떤 자동차 뺐으면 나도 그거 자동차 빼야 됐고 내 친구가 32평에서 살면 나도 17평에서 32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 된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으로 여러분 어깨를 앉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자, 토닥토닥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일명 나비포홍 웃음법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자, 눈꼬리 입꼬리 가깝게 하시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가 좋다. 영식아, 저 우리 말고 본인 이름 부르세요. 영식아, 수고했다. 영식아, 애썼다. 그래, 나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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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웃어주세요, 나한테. 근데요, 몸이 좀 아프신 분들한테 이거 시키면 하다가 막 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봤습니까? 언제 이렇게 내가 나에게 진짜 내 가슴에 있는 내 심장 안에 있는 그 오롯이 있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봤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덜컥 어마어마한 병에 걸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확 꺾입니다. 나 아직 남았는데, 나 아직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10년 전에 65세에 기업을 경영하시던 대표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이 세 군데로 전이된 상황에서 병원에서 포기를 하고 당신은 그냥 자연 치료하십시오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제 무릎을 잡고 30분을 통곡을 하고 우시대요. 그렇게 울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에게 이렇게 큰 벌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남한테 거짓말 한번 해본 적 없고 남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저는 오로지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산 것이 죄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를 못했다. 그럼 앞으로 당신에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첫째,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답니다. 노래를 정말 하고 싶어요.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춤 배우고 싶대요. 앞으로 나갈지를 모른답니다.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많이 웃고 살고 싶어요. 자, 그럼 그 세 가지 지금부터 같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가르쳐 드렸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이 노래를 맨날 부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100곡을 녹음을 해서 날마다 듣고 막 춤을 추세요.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근데 이분이 강원도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야사시 하고 박수를 치고 혼자만 웃는 연습을 하고,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이어폰을 끼고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또 산에 등산을 하러 갈 때 우통을 확딱 벗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막 웃었대요. 밥 먹을 때도 막 박수 치고 웃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3층에 있던 환자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302호 아저씨 돌아버렸다. 그러니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난리를 쳤답니다. 근데 병원 원장님 부르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나 100일밖에 못 산다 하니 나 100일 동안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어쩔 수 있어요? 나가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요? 손님이 나가버리면 아이고 고객님 가지 마세요. 보험금이 얼마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하라고 했대요. 이 양반 열심히 한 거야.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보니까 그분한테 손가락질 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셔버렸고 손가락질 받은 놈만 살아있더라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암을 극복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 재산을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더 부자가 돼버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효소하고 웃음을 팔아먹어. 그래서 자기가 강원도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약속해서 만든 효소를 먹고 매일 막 산에서 노래 부르고 혼자 막 미친놈같이 춤추고 했더니 다 나가버린 거야. 그거를 암 환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그 효소를 산 거야.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은 웃음 강타하고 다녀.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자,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비법을 한번 찾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휴대폰을 딱 귀에다 대고 혼자 웃고 또 가세요. 그럼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따 제 양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네. 근데 휴대폰을 귀에다 안 대고 걸어가면서 계속 가면요 3일 후에 앰뷸런스가 데리고 갑니다. 예, 요즘 요양병원들이 웬만하면 고객 유치하려고 길거리에 딱 지나가다가 눈만 풀려도 잡아가요. 예, 실제로 잡혀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암 환자 한 분한테 그 과제를 내줬어요. 걷기 운동할 때 항상 웃으면서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강공원에서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이른 아침에 웃고 막 댕긴 거예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갑자기 앰뷸런스가 막 오더래. 그래서 덩치 큰 사람 3명이 와서 딱 들어가지고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와버려요. 나 정상이다 보니까 뒤지게 때리더래. 네, 그래가지고 가족한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이제 소명을 한 거죠. 이분은 암 환자고 이렇게 웃음 치료를 받던 분이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야. 박사님이 가르쳐준 거래 해가지고 나 정신병원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바꾼 게 뭐냐, 휴대폰 웃음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왜 우울증이 증가한 줄 아시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3년 반을 지내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퇴화돼 버린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뼈 이 근육들이 다 퇴화돼 가지고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제가 만든 웃음법.
코로나 웃음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박수 준비 한번 해보세요. 박수를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리도 내지 마시고 일명 헐레벌레 웃음이라고. 예. 우리 황하태 기사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셔가지고 참 우리 지역의 큰 어르신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래 사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 이사장님 혹시 어디 공원 그쪽에서 보고 댕기시면 박수 쳐주셔야 돼. 119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부부싸움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절대 틀린 말 안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성경책에 안 나온 이야기 없어요. 다 귀한 말씀이야.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말이 있어. 너희 엄마가 항상 올바른 말씀만 하지 않냐. 너무 자주 하니까 잔소리가 되지만 이 아빠가 찾아봤더니 성경책에 있는 말만 엄마가 하더라. 예수님이 바쁘셔서 너희들한테 직접 못 오시게 천사를 내려보는데 그 천사가 내가 알고 봤더니 너희 엄마더라. 이걸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로 신부님 목사님보다 더 귀한 설교를 하세요. 항상 매일. 남편 못 되라고 한 소리 있어요? 술 좀 작작 먹고 함부로 돈 쓰지 말고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의 표현을 하자. 그래서 대놓고 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나와. 또 들어. 또 들으면 천불이 나죠. 응? 천불이 납니다. 그냥 불이 아니야. 천불이 나버려. 그럼 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니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살자 이 말이에요. 한 두세 번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 알아요. 또 들어가서 그거 했구만. 그건 뭔 말이냐. 사람이 너 고쳐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가서 웃어버려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안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응? 우리는 진짜 그런 그 생존의 법칙들을 이런 데 와서 강의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적네. 이런 건 적어야 돼. 여러분 적자 생존 아시잖아요. 적는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을 측정하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가 나오죠. 게임기가. 그래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서서 거리도 상관없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과 광주에 있는 사람이 둘이 모니터 앞에 딱 서서 상대방을 웃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웃게 되면 그 웃음의 척도, 점수를 인공지능이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초콜릿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심지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이 두 개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둘이 그 모니터 앞에 서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기는 거예요. 또 웃어주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이 점수로 판별을 해. 그래서 93대 87이 나왔다. 93점 맞는 분이 레스토랑 할인 쿠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짜리 쿠폰이 나오면 그 웃음으로 이긴 사람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할인 쿠폰을 제시를 하면 자기 식사값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웃음을 많이 웃는 학생이 학점을 잘 받는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대학과 망하지 않는 대학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 이 웃음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4차 산업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파도한테 먹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통나무를 깎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들어갑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 내가 이미 사인을 받았다, 내가 이미 성공했다라는 그 제스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혼자, 그리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김 대표님 얼마이다? 화나게 웃어요. 사람은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화나게 웃어요. 아이고 우리 박 대표님 요즘 어려우시다더니 얼굴 좋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 항상 웃는 얼굴로 가세요. 죽기 살기로 연습하고 가세요. 그리고 지점장 만날 때 아이고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박 대표님 요즘 회사가 어려우시다던데 얼굴은 좋으시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해줘요. 근데 지점장 만나자 해갖고 폭탄을 막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내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자기를 열매를 줘야 절대 대출 안 나옵니다. 자기들도 계산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본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있는 거지도 QR코드를 딱 넣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위챗 하나로 전부 통일됐어요. 시장에서 야채를 2,000원어치 사도 2,000원을 위챗에서 딱 하면은 결제가 그쪽으로 가요. 길가에 있는 거지도 QR코드 딱 넣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QR코드를 딱 스캔하고 100위안을 넣어줍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변해버렸죠. 우리는 아직도 길가에 있는 오이를 사고 배추를 사면 지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카드를 들이밀면요, 할머니가 카드 안 받아요.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광주가 인공지능의 선도 도시가 되려면요, 광주시청 앞에 가서 환하게 웃으면 민원 1번으로 하게 번호표가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만들 때 냉장고 문짝 안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문이 열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기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엄마는 화가 납니다. 뭐랄지 문을 또 여냐. 어떤 놈은 열고 가만히 있어요. 열어놨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열었지? 어떤 아버지는 그것도 화장실인 줄 알고 개안하게 봐본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내 가족이 한 번만이라도 더 웃게 만들려면 문을 열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아니면 센서에다가 하하하하 그러면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 자동차 요즘에 스마트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에 딱 타가지고 우와하하하하 웃으면은 에코 모드로 다 차가 조용히 시동이 걸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사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진정한 약.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수많은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약을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놀랍게도 약이라는 한자는 즐거울 낙자와 풀초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더라. 즐거움이 풀처럼 피어오를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들을 활성화가 됩니다. NK세포, T세포, B세포, NK8린, 엔돌핀 수많은 세포들이 좋아합니다.
영시가 공부해라, 영시가 공부해라. 머리 아프고 배 아프지만 너 나가서 놀아보러. 와, 신난다! 공중부양해갖고 나가버려요. 3시간 동안 정신없이 놀다가 쫙 뻗어져서 잡니다. 그래서 꼴등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1등이 자살하지. 올라갈 데가 없어. 응? 옛날 우리 친구가 한 마리 있어요. 지감이한테 뒤지게 시험 못 봐갖고 두드려 맞았어. 그놈이 55등 했거든. 우리 반이 58명이었어. 맞고 나서 지감이한테 한 마리 있어. 아빠, 그래도 내 뒤에 3명이나 있어. 그럼 지금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1등부터 5등까지 남한테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혈압약, 당뇨약을 챙기실 때 그것도 웃으면서 이것도 내 보약이다 생각하고 웃는 얼굴로 드시면 그게 진정한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위기는 오지만 그 위기에 정면으로 대면해서 통나무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주의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